범죄 액션 영화 브로큰, 김진왕 감독, 의지기획 사나이 픽처스 제작에서 동생 석대, 박종환, 가죽던 밤의 진실을 쫓는 형 민태를 연기한 하정우. 그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스포츠조선과 만나 브로큰의 출연 계기부터 작품을 향한 애정과 열정을 털어놨다. 시체로 돌아온 동생과 사라진 그의 아내, 사건을 예견한 베스트셀러 소설까지 모든 것이 얽혀버린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남자의 추적을 그린 브로큰은 다 잃게 된 민태의 처절함과 복수심을 동력으로 거침없이 내달리는 묵직한 하드보일드 범죄 액션극이다. 특히 브로큰은 최연소 누적 관객수 1억, 트리플 천만 배우 하정우가 인생작으로 꼽히는 추격자, 08, 나홍진 감독, 황해, 10, 나홍진 감독에 이어 날 것 그대로의 거친 캐릭터로 컴백해 눈길을 끈다. 하정우는 극중 동생 죽음 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주인공의 절망과 복수심을 섬세한 감정선으로 소화한 것은 물론 물불 가리지 않는 리얼한 액션으로 타격감 넘치는 시퀀스를 완성했다. 뿐만 아니라 하정우와 전작 클로젯, 20, 김광빈 감독을 함께한 김남길과도 단단한 케미스트리로 미스터리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날 하정우는 브로큰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찍은 작품이다. 약 2달간 찍은 작품이고 뒤늦게 개봉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20년 우연히 청담동에서 일과를 마치고 동네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브로큰을 제작한 한재덕 사나이 픽처스 대표를 만났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19가 한창 심했던 시기라 각자 고립된 생활을 할 때여서 더 반가웠던 것도 있다. 길에 서서 한참을 서로 안부도 묻고 그랬다. 한 대표가 개발하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내게 관심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그 길로 동네 호프집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고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미 김진왕 감독의 독립영화 양치기들 16을 알고 있을 때였고 시나리오를 이야기 듣고 다음날 받았다며 물론 브로큰 속 드라마 스토리라인이 엄청 새롭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내가 흥미롭게 느꼈던 대목은 김 감독이었다. 양치기들을 만들기도 했고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이 시나리오에 많이 녹아져 있더라. 인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흥미로웠다. 이 사람이 만드는 캐릭터는 어떨까 싶었다고 밝혔다. 오랜만에 날 것의 캐릭터로 돌아온 하정우의 변화도 특별했다. 하정우는 처음 주인공 민태에 대해 느꼈을 때는 거친 느낌이었다. 젠틀한 느낌 이면에 부글부글 끓는 날 것 같은 용함이 느껴졌다. 아마도 민태가 취하는 액션이 감독이 이 인물을 통해 무언가를 해석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동생의 죽음이라는 명목 아래 지나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선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흥미로웠다. 그게 최근 몇 년간 해왔던 작품과 다른 결의 모습을 봤다고 자평했다. 그는 브로큰을 촬영할 때와 지금 몸무게가 7에서 8kg 차이가 난다. 90kg에 육박하는 상태였다. 영화가 촬영할 쯤이었던 2020년에는 정말 자연인으로 살았다. 얼굴 경락도 받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사람들 반응은 오히려 좋더라. 이런 모습을 좋아하나 싶었다며 특유의 농담을 던졌다. 이어 이번 작품은 인위적으로 어떤 표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느끼는 만큼, 주어진 만큼 꾸미지 말자는 게 내 첫 번째 목표였다. 로케이션 장소도 새롭고 낯설었다. 몸무게도 90kg 가까이 육박했는데 내 몸도 평상시와 다른 몸놀림을 느꼈다. 스태프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낯설음이 오히려 이 캐릭터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작품에서 내 옛날 얼굴이 많이 보이더라. 생각보다 요즘 작품에서는 수염을 기르지 않았고 특히 최근에 맡은 캐릭터는 정형하게 꾸며진 캐릭터가 많았다. 그동안은 영화의 흐름에 대해 잘 재단되어져 있는 캐릭터였다면 이번 브로큰의 민태라는 캐릭터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친 액션을 소화한 과정에 대해서도 촬영 당시 날씨가 너무 추웠다. 나보다 무술팀이 엄청 고생했다. 무술 감독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들과 소품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는 게 흥미로웠다며 영화 속에서 오금이 저리는 타격감이 있는데 이걸 불편하게 보는 관객도 있겠지만 영화적인 느낌이 가득 찬 부분이 아닐까 싶어 개인적으로는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클로젯 이후 재회한 김남길과의 호흡도 인상적이었다는 하정우는 브로큰 이야기에서 구조 때문에 김남길 대목이 많이 축약됐다. 후반 편집 작업에서 많이 정리된 것 같은데 보는 사람들은 민태 이야기에 집중돼 비어있는 느낌도 들기도 할 것이다. 시나리오에서는 이야기가 탄탄하게 잘 붙어 있다며 김남길의 진짜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워낙 쿨가이라서 그런 리스크도 멋지게 받아들이더라. 영화 편집의 냉혹함을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김남길도 이해하는 것 같더라. 영화 전체의 대위를 위해 본인이 많이 감내해 줬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앞서 하정우는 브로큰 제작 발표회 홍보 당시 김남길과 BL, 보이즈 러브 장르를 해보고 싶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정말 김남길과 BL을 하고 싶어서 말한 것인가?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정우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웃었다. 그는 BL 장르 가능성은 있다. 사전에 약속 없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김남길도 놀랐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네라고 본인도 생각했을 것 같다. 김남길을 여자로 따지면 제니퍼 로페즈 같은 매력이 느껴진다. 김남길은 열이 많은 친구다. 촬영 현장에서 가끔 진행이 안 되면 본인이 나서 정리하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게 김남길이다. 막연히 김남길의 열감으로 따진다면 히스패닉 계열일 것 같다. 반대로 나는 비욘세 스타일인 것 같다. 내가 흑인 친구들을 좋아하고 조상 중에 흑인이 있었을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하정우는 최근 개설한 개인 계정을 통해 코믹하고 일상적인 사진과 댓글을 게재하며 팬들과 소통 중이다. 특히 특유의 넉살과 농담이 묻어난 재치 있는 댓글로 팬들은 물론 많은 대중에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해 요즘 SNS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됐는데 내가 꾸미고 멋진 사진보다는 이상한 사진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걸 보면서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구나를 SNS를 통해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팬들과 SNS 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했고 댓글을 우연히 한두 번 달기 시작하니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러다 보니 댓글을 지금처럼 달고 있다. 기상천외한 댓글을 보면서 대댓글을 다는 것도 흥미롭고 재미있다. 사람들과 데뷔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그걸 통해 재미를 느끼고 있다며 생각보다 팔로워가 많이 안 늘어서 고민이긴 하다. 주변에서 스토리도 자주 올려야 하고 게시물도 자주 올려야 팔로워 수가 늘어난다고 팁도 많이 늘어나는데 쉽지 않더라. 여러모로 잘 살펴보고 있는데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놓친 것 같다. 다행인 건 유튜브 채널 파더너스가 화제가 많이 됐는데 그걸 통해 팔로워가 3만 명이 늘었더라. 요즘 영화를 홍보해도 각자 알고리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데 팬들만큼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다. 팔로워 수가 늘수록 잘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SNS는 늘 조심하려고 한다. SNS를 그동안 안 해왔던 이유도 실수할까봐 걱정돼 안 한 이유가 컸던 것 같다. 게시물을 올리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 대댓글 다는 것도 프리하지만 보는 사람과 댓글을 다는 사람의 기분이란 게 있지 않나? 적당한 선은 지키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신을 전했다. 하정우가 언급한 대로 최근 하정우 편 파더너스 딱 때는 기존과 다른 콩트식 토크에서도 전혀 의화감 없는 연기와 센스 넘치는 멘트로 큰 웃음을 선사했다. 딱대 특성상 게스트를 당황케 하는 질문이 나올 때에도 특유의 나긋한 목소리로 문상훈의 드립을 받아치는 하정우식 개그로 호응을 얻었다. 이에 하정우는 문상훈이 내 머리 크기에 대해 놀렸는데 워낙 외모 가지고 놀리는 역사가 그전부터 있어서 당시에는 크게 동요되지 않았는데 내 연출작 허삼관, 15 가지고 놀릴 때는 기분이 좀 그렇더라.
그래도 금방 문상훈 패턴에 적응했다고 곱씹했다.